안녕하세요. 버즈 AI의 버즈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라는 캐글에 있는 컴피티션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좀 전체적인 오버뷰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에서는 어떤 도시에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의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 필드를 볼 수 있어요. 데이트 타임이라든지 시즌, 홀리데이 등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 필드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코드 탭으로 들어와서 이 뉴 노트북, 새로운 노트북을 생성을 하시면 위와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자전거의 수요를 예측을 할 건데 음 처음에는 EDA라는 걸 진행할 거예요. EDA. 그래서 EDA가 뭐냐? 구글에 검색을 한번 해 보면 이제 EDA란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딱 어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탐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들이 각각 어떤 상호작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자전거 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탐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EDA 음 Exploratory Data Analyst라고 하네요. 그래서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이 트레인 정보를 한번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트레인이라는 이 변수의 판다스를 이용해서 트레인 CSV를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트레인 데이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데이트 타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필드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저희가 불러왔으니까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똑같이 테스트 변수에 가 테스트 CSV도 한번 불러서 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이제 info 메서드를 써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2개의 컬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타입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테스트 인포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테스트 인포에는 어, 트레인 인포에는 12개의 컬럼이 있었고요. 테스트에는 9개의 컬럼이 있네요. 그래서 테스트와 트레인 CSV를 다 한번 불러와 봤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이 데이터들을 더 분석을 해 볼게요. train shape 해서 보시면은 총 1886개의 행이 있고 12개의 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5개만 불러와서 보게 되면 train head 그다음에 이 5개의 데이터를 불러서 저희가 한번 대표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트레인 데이터 필드에 템프라고 하는 온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 데이터의 자세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면 트레인의 템프의 온도의 describe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1886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어떤 이 데이터 온도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4분의 수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널 값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널 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train에 널 값이 있으면 그것을 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널 값이 있는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는 다 빈 거 없이 다 데이터가 넣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트레인 데이터에서 데이트 타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나눠서 한번 데이트 타임을 활용해서 나눠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이 데이트 타임을 이용해서 연도, 연, 월, 일, 시간, 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다음에 여기 데이트 타임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볼 건데 한번 봐 보겠습니다. 하면은 오류가 뜨죠. 어떤 오류가 뜨냐면 데이터 타임일 때만 이 변수가 데이터 타임 타입일 때만 이런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 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아까 저희가 분석할 때 train info를 보게 되면 데이트 타임 컬럼에는 오브젝트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데이트 타임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데이트 타임으로 불러와 줘야겠죠. 그래서 위로 올려보시면 저희가 이 트레인 데이터를 받아올 때 parse 데이터에서 여기는 데이트 타임을 넣어주게 되면 저희의 트레인 데이터 를 다시 하게 되면 데이트 타임으로 타입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arse date를 이용해서 데이트 타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다시 쉐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트레인의 열을 생성을 하게 됐어요. 아까는 12개였나요? 12개의 열이 있었는데 트레인 데이터에 지금은 18개의 열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트레인 헤드를 다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컬럼이 더 생겼죠. 연, 월, 일, 시간, 분, 초까지 저희가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데이트 타임을 확보한 데이트 타임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pyplus를 불러오고 c본이라는 걸 불러오겠습니다. 인터넷에 c본 한번 쳐보시면 c본이란 이제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기반으로 시각화 통계형 차트 등의 기능을 추가한 시각화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규어를 만들고요. x5, x6 하시고 서버 옐로우와 3개의 컬럼을 가지는 피규어를 만들고요. 그래서 피규어 사이즈도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셀 사이즈. 자, 이렇게 해서 바플롯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데이터는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를 쓰게 되고 x에는 연도를 넣게 되고 y에는 저희가 구해야 하는 카운트를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연도뿐만이 아니라 달, 연, 월, 일, 시, 분, 초까지 구할 거고요. AX 위치를 다르게 해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원하는 데이터를 얻었죠. 연, 월, 일, 시, 분, 초에 따라서 이 카운트 값들을 저희가 그래프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선 2011년도와 2012년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2012년도에 자전거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어요. 월로 보게 되면은 6, 7, 8, 9, 10 좀 따뜻한 월에 대여가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데이로 보시면은 1부터 19까지의 데이터만 있어요. 나머지 데이터는 없는데요. 음, 20, 21, 22, 30일까지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1 데이터를 데이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피처링 하기에는 피처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시면은 7시, 8시, 8시 사용이 많고요. 또 17시, 18시, 오후 5시, 6시에 또 사용량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요 출퇴근 시간에 사용량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랑 주말이랑 나눠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평일에는 출퇴근하지만 주말에는 또 출퇴근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초에 관한 거는 0이라서 이거는 또 데이터 피처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저희한테 주어진 데이터, 원래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가 있었죠.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를 연, 월, 일, 시로 쭉 나누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바플롯을 통한 그리고 C본을 통해서 SNS C본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서 보게 되었고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특징들을 분석해서 어떤 이 데이터를 EDA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hour에 해당하는 값을 주말과 평일로 한번 나눠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train의 day of week라는 열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train에서 date time 네, dt day of week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day of week의 value coun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0부터 0, 1, 2, 3, 4, 5, 6까지 있게 되는데요. 0이 월요일부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피그를 만들어주고요. 1, 2, 3, 4, 5 해서 각각 5개 로우를 만들어주고 사이즈를 설정해 준 다음 저희는 포인트 플롯으로 한번 볼게요. SNS 포인트 플롯을 통해서 포인트 그래프로 일단은 트레인이 되겠고 x에는 hour, y는 count를 첫 번째 그래프에 넣고요. 두 번째에는 hour과 count에서 이제 휴 값을 줄 겁니다. 이 값을 working day 값을 줄 거고요. 나머지 세 개에는
음, 그래서 나머지 그래프 3개 만들어서 휴값을 working day, day of week, weather, season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AX 1, 2, 3, 4, 5 각각 다르게 설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 시간을 볼 건데 x값의 시간을 볼 거고 y값에는 카운트를 해서 볼 건데 단지 이 휴값을 추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한번 저희가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시간과 카운트를 봤을 때는 아까 위에 봤던 이 그래프와 유사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겠죠. 출퇴근 시간에 어떤 이 카운트가 많아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워킹 데이로 나눴어요. 워킹 데이. 그래서 0은 제가 워킹 데이가 아닌 날, 휴일이 주말이 되겠죠. 1은 워킹 데이, 평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에 어떤 자전거의 수요가 많지만 주말에는 출퇴근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어떤 자전거 대여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 오브 위크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5, 6이 토요일, 일요일이죠. 사실상 워킹 데이에 0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위와 비슷하게 워킹 데이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출퇴근 시간과 관계가 없이 나머지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웨더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은 이쪽에 데이터 쉐어링 디맨드 이 컴피티션의 데이터를 보면 돼요. 그럼 데이터 필드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웨더 같은 경우에는 1이 클리어 아주 좋은 날씨고 4가 될수록 헤비 레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비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어떤 안개가 꼈다든지 그런 안 좋은 날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날씨에는 자전거의 수요가 많이 없죠. 날씨가 제일 좋을 때 자전거 수요가 많고 날씨가 안 좋을수록 자전거 수요가 줄어드는 어떤 자전거의 수요와 날씨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다음에 시즌. 이제 이것도 데이터 필드에서 보게 되면 이 시즌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네요. 1번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시면은 봄에 제일 수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에는 이런 식으로 자전거의 수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히트맨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상관관계를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요. 음, 이용해서 히트맵을 그려주기 전에 먼저 데이터의 상관관계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볼 건데 일단은 저희는 이, 이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요. 온도와 이제 체감 온도라고 그러죠. 체감 온도. 그리고 등록을 했는지.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한 그런 유저가 되겠죠.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습도, 풍속, 뭐 카운트 이것들의 상호관계를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콜맵으로 콜맷이라는 변수로 제가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콜맵 변수를 제가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콜맷의 상관관계를 제가 이 cor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 이 히트맵을 그릴 건데 이 히트맵을 조금 저희가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마스크를 MP 어레이로 설정을 해서 Clear indeed size from mask는 false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코드는 저희가 좀 더 히트맨을 볼 때 히트맨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잘라서 본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게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숫자로만 보게 되면은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히트맵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본을 사용해서 히트맵을 그려줄 건데 포맷의 정사각형으로 수치를 보여달라. 정사각형으로 대각선만 활용해서 콜맷을 상관관계를 제가 히트맵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PT가 아니라 PLT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느냐? 저희가 구할 종속 변수는 이제 카운트이기 때문에 구해야 될 변수는 카운트이기 때문에 이 카운트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보게 되면은 우선은 풍속이라든지 습도 아니면 어, 기온은 거의 이 자전거 수요 예측에 많은 영향을 주지 연관관계가 많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지스터는 사실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많이 있어요. 레지스터는 상관관계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피처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위에서 잠깐 테스트 데이터를 봤을 때 테스트 데이터에 레지스터라는 데이터 필드가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를 사용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카운트에서 1인 건 당연히 카운트랑 카운터의 상관관계는 완벽히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1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히트맵을 통해서 어떤 상관관계들을 저희가 어, 상관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점도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산점도도 한번 그려볼 건데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컬럼을 그래프를 가져올 거고요. 그려볼 거고 C본을 통해서 레그 플롯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산점도 그리고 풍속의 산점도, 습도의 산점도.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산점도에서는 데이터의 이상치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풍속이
데이터가 0에 굉장히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0으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가 추측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추후에 저희가 이 데이터 탐색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정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그런 요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연월을 한번 나눠 볼 건데요. concatenate라는 이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러한 포맷으로 데이트 타임을 이어가 데이트 타임의 months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한번 보고 싶냐면 제가 위에서 분석했을 때 2011년의 데이터가 있고 2012년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months의 영역에는 2011년 1월과 2012년 1월과 같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따로 구분해서 한번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도와 월을 나누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ear months라는 열을 또 하나 만들어서 데이트 타임을 이용해서 방금 만들었던 함수인 year months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train 헤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year months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또 한번 봐야겠죠, 이 데이터를.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데이터를 만들 건데 이제 C본을 통해서 마프 막대 그래프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x는 year를, y는 count 그려보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months와 count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봤던 것처럼 저희가 연도 2011년보다 2012년도에 많은 자전거 수요가 많아진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월마다의 자전거 수요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려서 C본을 통해서 방금 생성해 주었던 이어먼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아까 저희는 그냥 월만 구분해서 데이터를 보게 됐는데 연도와 월을 같이 구분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보면은 뭐 저희 예상대로 2011년 1월보다 2012년 1월일 때 자전거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데이터가 겨울보다는 이 여름에 날씨가 따뜻할 때 전체적으로 대여량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 2011년과 2012년에 월별 데이터를 이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상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상치를 한번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train without outliers 라는 문수를 줘서 음, 이런 식으로 이상치를 제거를 할 건데 이거를 좀 저희가 어, 요약을 해드리면 이 코드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 train의 count과 값과 그리고 이 count의 평균값을 뺀 어떤 절대값이 표준 편차의 3배보다 낮은 데이터들만 저희가 이 train without outlier 이상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변수에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그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게 표준 편차의 3배보다도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상치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고 얼마나 데이터가 없어졌는지 제거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트랜시가 train without 이상치를 제거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1886개의 데이터에서 1739개의 데이터로 저희가 이상치라고 판단되는 데이터는 제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정확해졌나 한번 저희가 그래프로 한번 보게 되면은 사이파이의 스탯을 임포트해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비교를 할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컬럼 두 개와 로우 두 개로 피겨를 설정을 해서 사이즈를 설정을 했고요. 이 히스트 플롯을 통해서 트레인 카운트를 가져올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걸 가져올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프로플롯도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이상치를 제거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이거를 로그를 저희가 씌워서 가져올 겁니다. 마찬가지 아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처음에 이상치를 제거하기 전의 그래프와 이상치를 제거한 후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카운트가 굉장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상치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상치를 제거하고 난 후에는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어떤 정규 분포와 조금은 더 비슷한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계학습에서 종속 변수, 이 카운트, 저희는 지금 카운트를 구해야 되죠. 이 종속 변수가 노멀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갖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웃라인을 제거해서 카운트 변수의 로고를 씌워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해도 완전한 정규 분포,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전 그래프보다는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정규 분포를, 이상치를 제거를 한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이 자전거 수요를 예측하는 컴피티션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처 엔지니어링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